2009년 4월 11일 이른 아침, 일본 도토리현의 조용한 어촌 마을에서 어민 한 명이 해안 순찰 중 파도에 떠밀려온 시신 한 구를 발견한다. 남성은 40대 중반, 트레이닝복 차림의 운동화를 신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변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지갑과 소지품이 함께 떠밀려온 상태였다. 신원 확인 결과 그 남성은 47세 야베 카즈미라는 남성으로 직업은 트럭 운전사였다. 단순 익사사고로 보이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시신의 손목과 발에는 무언가에 눌린 자국이 있었으며 눈에는 핏줄이 터져 있었다. 결정적으로 수상한 이유는 시신의 폐 깊숙한 곳에서 모래가 발견된 것인데 자연스러운 익사라면 그렇게 폐 속 깊은 곳까지 모래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그를 물속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다. 또한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매우 높은 양의 수면 유도제가 검출된다. 약의 종류, 복용량, 그리고 사망 시점의 상태까지 종합하면 사망자는 약에 취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다에 유기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도토리현 경찰은 이 시신을 단순 사고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있는 의문사로 판단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망한 남성과 금전관계가 있던 우에다 미유키라는 여성이 나타났다. 피해자가 생전에 우에다 미유키라는 여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270만엔,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 상당을 빌려줬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우에다가 돈을 갚은 정황은 없었고 주변 조사를 통해 알아낸 결과 피해자가 우에다에게 이를 갚을 것을 종용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었다. 피해자는 평소 우에다와 연인 같은 관계를 유지했고 이에 호의로 금전을 빌려주었지만 우에다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우에다에게 상환을 요구하면서 둘의 다툼이 잦아졌다는 사실도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인 관계인 줄 알았던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여성은 이미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실감과 분노로 금전 상환을 요구하던 피해자가 수면제에 취해 바다에서 익사 상태로 발견된 것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도토리현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된다. 우에다 미유키의 주변에서 단 5년 사이에 최소 6명의 남성이 의문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 극단적 선택 또는 단순 사고사로 처리되며 수사는 종결되었다. 경찰들은 이 사고들이 사건임을 직감하고 우에다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게 된다. 모든 사고의 중심에는 우에다 미유키가 연관돼 있었다. 우에다 미유키. 일본식 이름 우에다 미유키. 그녀의 본명은 이미유, 제1한국인 2세로 알려져 있다. 우에다는 1973년 12월 도토리현 쿠라요시시에서 태어났다. 우에다의 아버지는 토목 노동자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반면 어머니는 사치가 심했고 동네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던 여성이었다. 평범했던 아버지가 우에다의 어린 시절 세상을 떠나면서 우에다는 어머니의 손에 길러지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머니가 지독한 동무였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난폭한 성격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아이의 식사도 제때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에다는 유년기 내내 어머니의 고함과 폭력에 시달렸고 몸에 멍이 사라지는 날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게 유년기를 보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는 근처에 사는 삼촌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다. 어린 시절 환경 탓인지 모르겠으나 우에다는 초등학교 때부터 손버릇이 좋지 않았고 학교에 물건을 부수는 등의 문제를 자주 일으켰다고 한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악녀의 기질이 본격적으로 보였다고 하는데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매우 이중적인 성격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친구에겐 선물이나 간식을 주며 아첨했고 반대로
기가 약한 친구에겐 심부름을 시키고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매우 말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 말이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었다고 한다. 그런 학교 생활을 하던 우에다는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몇 달도 안 돼 중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중적인 성격과 밥 먹듯한 거짓말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후 오사카로 올라가 스타킹 공장, 결혼정보회사 등에서 일했지만 어느 직장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에다가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생긴다. 우에다가 자위대에 복무 중이던 한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우에다는 이 자위대 남성과 아이도 둘이나 낳고 가정을 꾸려나갔지만 그 가정은 오래가지 않아. 금전 문제로 서로 다투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혼 후 고향 도토리현으로 돌아온 우에다는 이 무렵 스낵바를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때 손님으로 온 남성을 만나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아이 둘을 낳고 가정을 만들었지만 우에다는 다른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스낵바도 망해버리면서 두 번째 이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우에다는 30대 초반에 이혼 2번, 아이 넷,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싱글맘이 된 것이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일, 스낵바에서 근무하는 호스티스였다. 우에다는 150cm의 키에 뚱뚱한 몸매와 보통 이하의 외모를 가졌기에 스낵바 호스티스로 일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스낵바는 뚱뚱한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우에다는 사톰이라는 예명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우에다의 재능은 이곳에서 피어났다. 우에다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손님들의 기분을 기가 막히게 맞춰줬고 그런 그녀의 화술과 매력에 믿기 힘들게도 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또한 그 마음에 비례하여 그들의 지갑도 열렸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우에다의 매력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연코 그 매력들 중 최고의 매력은 우에다의 엄청난 명기라고 한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그렇게 남성들은 그녀를 찾아갔고 그 남성들 중 일부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피해자들 2004년 5월 13일 도토리현 제2할인 비선 조용한 시골 기찻길 위 한 남성의 시신이 골판지 상자에 담긴 채 열차에 치여 처참하게 손상된 상태로 발견된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그의 이름은 후루카와 치카사, 당시 42세. 요미우리 신문 도토리지국 소속 기자였다. 시신이 담겨있던 골판지 상자, 그 안쪽에는 이상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고 한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누가 적은 글인지 무슨 의미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 문장을 일종의 유서로 간주하게 되며 이 사건을 기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훗날 그의 주변인은 후루카와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 말을 꺼낸 사람은 그의 직장 동료였다. 그는 평소 유쾌하고 성실했고 직장에서도 인간관계가 원만했으며 특별히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성향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가 당시 한 여인과 연애 중이었고 그 여인이 바로 우에다 미유키였다. 둘은 스낵바에서 만나 후루카와와 몇 년 전부터 연인 관계였던 것이다. 문제는 그녀가 후루카와에게 금전적 부탁을 자주 했고 사건 당시에도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문제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 죽음은 그저 한 기자의 개인적 선택으로 묻혀가게 되었다. 2007년 8월 18일 도토리현의 관광명소 도토리 사구 해수욕장. 여름 햇살이 내리쬐고 피서객들로 북적이던 그 해변에
한 남성이 쓰러진 채 실려나갔다. 그의 이름은 후루타 시니치, 27세. 경비원으로 일하던 청년이었다. 그날 후루타는 지인과 그녀의 가족들, 즉 우에다의 일행과 함께 파에 놀러간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후루타는 평소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히려 그는 물이 무서워서 항상 발목 정도까지만 들어갔던 사람이며 절대 혼자 깊은 곳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그날 그는 갑자기 물에 빠졌고 구조된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0일 만에 사망하게 된다. 원인은 익사였고 경찰은 이 사건 역시도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린다. 이유는 현장에서 범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사고라고 보기엔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았다. 사실 후루타는 우에다와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다. 우에다 미유키가 일하던 스낵바의 단골 손님이었고 2001년경 처음 만나 2005년부터는 그녀와 동거까지 하던 사이였다. 그녀의 아이들과도 함께 살며 사실상 한 집에서 식구처럼 지낸 남자였던 것이다. 생활비를 내고 아이들을 챙기는 등 말 그대로 그녀의 가장 가까운 남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평소 물을 무서워하여 수영도 못하던 사람이 그녀의 가족들과 놀러간 바다에서 익사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주변인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다. 2008년 2월 도토리현 외곽에 위치한 야산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나무에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그 남성은 41세 후지타 이타루. 그는 도토리현 경찰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건 같은 도토리현 경찰관 동료들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또다시 개인의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된다. 이유는 그의 차량이 발견된 곳 마지막 통화 내역, 소지품, 주변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전형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한 현장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였는지 경찰은 그의 죽음에 대해 그 어떤 외부 요인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하지만 역시나 그는 죽기 직전까지 한 여인에게 빠져 있었다. 이번에도 우에다 미유키였다. 후지타는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아이도 있던 가장이다. 하지만 그는 생전에 스낵바에 자주 가곤 했는데 그곳에서 우에다 미유키와 불륜 관계에 빠지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사람들 눈을 피해 은밀하게 만나며 점점 깊이 빠져들었고 후지타는 우에다에게 금전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추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관인 그가 건네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에다와 금전적으로 엮인 그것도 무려 경찰관이 어느 날 아무런 징조 없이 산속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이다. 당시 그의 아내도 동료도 상사도 그럴 리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가정에 충실했고 근무 태도도 성실했고 무엇보다도 극단적인 행동을 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황일 뿐이었으며 사건과 관련짓는 결정적 증거는 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그의 사망 옆에 우에다 미유키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경찰 기록에는 남지 않게 된 것이다. 형식적인 조사와 수사로 인해 경찰은 여전히 그 모든 사건을 개별적이고 무관한 일로 처리하고 있었다. 2009년 4월 11일 새벽 도토리현 호쿠에이초 앞바다 조용한 해변에 한 남성이 몸이 반쯤 물에 잠긴 채로 파도에 떠밀려왔다. 그를 처음 발견한 건 해안 경비원이었다. 시신은 모래 위에 걸쳐 있었으며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당일 오후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그 남성은 47세의 트럭 운전사 야베 카즈미라는 남성이었다. 그는 평소 근면하고 조용한 성격에 동료들과의 트러블 없는 무난한 성격의 조용한 남성이었다. 가족과는 연락이 뜸했지만 그렇다고 실종 신고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전해진다. 사고사로 처리되었던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부터 경찰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쌓이는 익사.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첫 번째, 폐에서 검출된 모래. 두 번째,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 세 번째, 손목과 발목 주변에 눌린 흔적. 네 번째, 눈에 보이는 실핏줄들. 부검을 맡은 감시기는 스스로 빠진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물속에 들어간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다. 경찰은 네 번째 사건부터 드디어 사고가 아닌 살해로 판단하게 되며 본격적인 주변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 야베 카즈미가 사망 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돈은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이체되었으며 그 액수는 총 약 27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500만 원 가량이었다. 그리고 그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이체 기록은 한 여자의 이름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 이름은 바로 우에다 미유키. 우에다는 야베가 주변인들에게 연인이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야베는 죽기 직전 그 여자가 다른 남성과 사실상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동거하는 남자의 이름은 안도 노리미치라는 남성이었다. 여기서 나오는 안도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야베는 분노했고 그녀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인들에게도 우에다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랬던 야베가 파도에 떠밀려 시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동안 기자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경비원은 사고사로, 경찰관조차 목을 메고 스스로 사망한 것으로 끝냈던 경찰이지만 이 사건부터 경찰은 뭔가 수상함을 감지했다. 경찰은 이 죽음을 시작으로 우에다 미유키라는 인물의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경찰이 움직였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었다. 야베의 죽음 이후로도 또 다른 남성들이 그녀 주변에서 사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9년 10월 7일 도토리시를 흐르는 마니가와 강이 얕은 여울에서 엎드려 있는 시신이 발견된다. 그는 57세의 마루야마 히데키라는 남성으로 시내에서 작은 가전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발견된 곳은 물 깊이 20cm로 성인 남성이라면 무릎도 잠기지 않을 정도의 얕은 수심이었다. 실족이라 보기엔 넘어질 만한 경사도 없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정황도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도 시신이 깊은 곳으로부터 떠밀려온 정황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정황상 그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강제로 엎드려진 채 물속으로 얼굴이 눌린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양손에는 저항의 흔적도 없었다. 마루야마는 생전에 우에다 미유키와 내연남 안도 노리미치에게 가전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상태였다. 총액 약 140만 엔 상당, 소규모 자영업자인 마루야마에게는 큰 액수였다. 당시 그들은 가게를 찾아와 곧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고 냉장고, 에어컨, TV 등을 챙겨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들은 대금을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마루야마는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건 당일 마루야마는 우에다 미유키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겠으니 집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그는 그 전화를 받은 뒤 기쁜 마음으로 차를 몰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마루야마 히데키는 거의 모든 정황이 맞아떨어지는 완벽한 피해자였다. 우에다에게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했으며 대금 요구 중 직접 그녀의 집으로 불려간 뒤 실종되었으며 그리고 수면제에 취한 채 익사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발견된 장소는 우에다의 집에서 불과 4km 떨어진 거리였다. 마치 계획된 듯한 동선, 그리고 누군가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타이밍. 2009년 10월 27일 도토리 시내의 오래된 아파트 한 남성이 자신의 방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된다. 그는 58세의 타구치 카즈미. 직업은 없었고 근근히 살아가며 단출한 삶을 이어가던 인물이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숨을 거뒀다. 사인은 급성 심정지. 이번에도
현장엔 타살의 흔적도 싸운 흔적도 없었다. 경찰은 그 죽음을 자연사로 정리했다. 하지만 이 죽음에도 이상한 점은 분명 존재했다. 타구치가 사는 아파트는 바로 우에다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였고, 우에다와는 스낵바의 단골 손님으로 오랜 친분이 있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자택 열쇠를 우에다에게 맡길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고, 그의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 타구치는 우에다의 차를 빌려 몰고 나갔다가 도토리역 앞에서 교통사고를 내게 된다. 사고는 상대 차량과의 접촉사고였다. 이에 타구치는 당황하여 우에다에게 곧바로 알렸고, 우에다는 자신에게 8만엔을 주면 직접 합의를 보고 사건을 정리하겠다며 타구치를 안심시켰다. 그렇게 타구치는 우에다에게 8만엔을 건네며 고마움을 표했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했던 합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상대 측과도 연락이 닿지 않아 타구치는 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된다. 이런 타구치에게 우에다는 차일피일 일을 미루며 늦장을 부렸다고 한다. 결국 타구치는 그 일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그는 자신의 방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외상도 없으며 독극물이나 약물 반응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 죽음은 형사사건으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수사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우에다 미유키는 그 어떤 혐의도 받지 않았다. 아마 직접 살해는 아니고 간접 살해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 타구치 카즈미의 죽음을 끝으로 우에다 미유키 주변의 죽음은 멈추게 된다. 우에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이다. 공범 안도 노리미치. 2009년 우에다 미유키는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아파트 바로 옆방에 살던 남자 10살 연상의 직업은 자동차 세일즈맨 안도 노리미치가 함께였다. 이 남자는 우에다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옆에 있었고, 그녀가 사기를 칠 때 같이 움직였으며, 심지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통화할 때도 그 방 안에 함께 있던 인물이었다. 안도와 우에다의 시작은 그저 스낵바에서 술 한잔하러 갔다가 마주친 우연이었다. 안도는 술자리에서 말을 잘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라는 우에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약해졌을 뿐이었다. 그렇게 우에다와 몇 번의 관계를 가지던 어느 날, 우에다는 안도에게 안도의 아이, 그것도 무려 3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알려왔다. 그 말에 안도는 매우 놀랐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우에다는 안도에게 양육비로 3천만엔을 요구하였다. 이에 안도는 고민 끝에 자신의 가족과 아내를 버리고 우에다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같은 아파트 옆방에서의 동거였다. 황당한 사실은 우에다는 나중에 아이들을 약먹고 다 흘러내렸다고 아내에게 말했다고 한다. 어차피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에게는 다행 아니냐는 악마 같은 말과 함께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돈이 궁해지자 사기를 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2건의 사기 행각을 벌이는데, 한 가지 사건은 이전 언급했던 가전제품 외상거래 후 미납 사건이고, 그 외에 트랙터 2대와 이안기 1대를 해먹은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에다와 안도가 총 482만엔 상당의 농기계를 구매한 척 빼돌린 뒤 되팔아버린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사기 의도가 명확하다며 안도를 사기 혐의로 체포하고, 그는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후 우에다가 연쇄살인으로 기소되고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동안 안도가 살인을 공모하거나 실행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사기죄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우에다보다 훨씬 먼저 출소했다. 그 후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한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안도는 진심으로 우에다를 사랑했다고 한다. 우에다를 완전히 믿고 있었으며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우에다 어디가 그리 좋았을까? 보다시피 우에다는 절대적으로 일반적인 예쁜 여성상과 매우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전 다뤘던 꽃뱀 사건들을 참고해보면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먼저 우에다의 대화 스타일이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끝까지 들어주며 대화의 주도권을 남자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에다와 대화하는 남자들은 자신이 매우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남자를 세워주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남자의 이야기에 리액션하며 그 남자를 크게 띄워주어 영웅이 된 기분,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게 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가까워진 남자에게 많은 메시지를 보내는데 길지 않은 메시지지만 타이밍이 매우 정확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자가 미팅에 들어가기 전 오늘 잘 될 거예요. 끝나면 저에게 자랑해주세요. 같은 식의 메시지로 응원했다고 한다. 또한 자신의 싱글맘인 처지를 이용하여 대화 도중 아주 은연중에 자신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웃으며 꿋꿋하게 사는 약자라는 느낌을 주었다고 한다. 이런 모습에 남자들은 동정심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테크닉이다. 우에다와 잠자리를 가졌던 남자들은 절대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한다. 우에다와 경험이 있었던 남성들은 지렁이 천마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느낌을 가진 여자라고 증언하였다. 이런 표현은 일본의 언어로 엄청난 쾌감, 질 내부 근육 움직임이 극단적일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한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자신이 살해당할 뻔하고도 우에다의 몸을 잊을 수 없어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정말 엄청나긴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우에다의 매력에 빠져든 남자들은 재산도 목숨도 모두 우에다에게 털리게 되었다. 체포. 2009년 가을 도토리현 경찰은 우에다를 의심하여 수사하고 있었다. 이미 야베 카즈미, 마루야마 히데키 두 명의 사망 사건이 우에다 미유키라는 한 여자와 깊게 얽혀 있었고 그 외에도 수상한 죽음들이 그녀를 중심으로 줄줄이 연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우에다는 여전히 거리를 걷고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며 심지어 또 다른 희생양이 될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경찰은 우에다가 위험한 여자인 걸 확신했다. 하지만 문제는 우에다를 살인 혐의로 체포할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경찰은 이미 확보된 혐의, 사기죄로 긴급 체포를 결정한다. 사기 내용은 가전제품 외상 구매 후 미납과 농기구 사기건이었다. 해당 건의 금전적인 사기는 바로 입증할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9년 11월 우에다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사기죄로 체포된다. 우에다는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입을 열지도 않았다. 우에다는 언젠가 경찰에 체포될 것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은비돼 있던 말만 반복했다. 우에다에게 거짓말은 무엇보다 쉬운 일이었던 것이다. 경찰은 체포와 동시에 우에다 미유키의 아파트를 수색했다. 그곳엔 4명으로 알려졌었지만 5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쓰레기와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가득 찬 방에서 말 그대로 연명하고 있었다. 우에다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수십 장의 편지, 메모, 사진, 그리고 남자들 이름이 적힌 수첩이 발견되었다. 많은 남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 누가 돈을 줬고 누가 언제 연락을 끊었는지가 정리된 흔적도 있었다. 경찰은 이러한 기록에서 매우 수상함을 느꼈지만 이 자체가 살인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2010년 1월 경찰은 마침내 야베 카즈미와 마루야마 히데키 2명에 대한 강도살인죄 혐의로 우에다 미유키를 재체포한다. 다른 4명의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혹은 사고로 처리된 사망에 대해서 직접 증거 없음, 간접 정황만으론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끝내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죄와 벌. 우에다는 모든 재판에서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나는 그런 약을 준 적 없다.
만난 적은 맞지만 해치진 않았다. 죽은 건 안타깝지만 나와는 상관없다. 감정의 기복도 없었고 재판 중 눈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으며 반성하는 기미도 전혀 없었다. 또한 우에다의 변호인은 직접적인 살해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 정황 증거만으론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그건 사실상 설득력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죽음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많은 점들이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두 피해자 모두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이 우에다, 폐에서 발견된 모래와 수면 유도제, 사망 직전 금전 요구 중이었던 점, 그리고 동일한 유기 방식, 우에다의 지속적 부인과 일관성 없는 진술 등을 지적했다. 2012년 재판부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당연히 우에다는 이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사형은 유지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2017년 7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사형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이야기된 죽음은 단 2건이었지만 나머지 사건도 모두 우에다의 지심을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우에다는 단 2건의 기소만으로도 최고형을 받으며 형의가 실현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에다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2023년 1월 14일 히로시마 구치소 오후 식사 시간, 감방 안에서 우에다는 갑자기 숨을 멈춘다. 다름 아닌 식사 중 음식이 목에 걸리며 질식해버린 것이다. 우에다 미유키, 49세, 식사 중 질식사. 우에다는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6년을 더 살아갔지만 하늘이 대신 집행한 것처럼 마치 죽음을 준비할 자격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렇게 사망했다. 일본 법무성은 단 2줄로 그녀의 죽음을 전했다. 사형 확정 수감자, 히로시마 구치소 수감 중 식사 도중 질식, 사망. 이대로 끝이었다.